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숨진 환자들이 사실 그전에 상당히 열악하고 건강치 못한 상황 속에서 지내왔다. 이런 증언들이 자꾸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사실 절반 이상이 말씀하신 대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청도 대남병원에 유독 이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폐쇄된 정신병동과 그리고 장기 입원 환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꼽았습니다. 어제 일부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내부가 이제 창문에 굳게 닫혀 있었고 병동 마룻바닥에 이제 환자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있기에 방치되는 등 지금 저 모습들인데요.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수용소에 격리된 것과 같다 이런 평가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급기야 열렸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인 1실 격리가 아니라 6인에서 8인이 되는 온돌방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격리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경증인 환자도 이제 중증으로 이제 악화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경증이었던 환자가 이제 중증으로 악화됐다고 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상태가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청도 대남병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제 모두가 다 건강이 매우 안 좋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정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면역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신적인 상태는 또 대개는 안 좋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식단을 적절하게 잘 드시는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양도 불량하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 저 정부 발표에서 이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영양 섭취, 영양 상태의 불균형, 영양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코로나 첫 번째 사망자 숨질 당시 몸무게가 40kg대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3명 가운데 확진자가 102명에 달할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이 중국 우한보다 더 심각한 환경에서 폐쇄된 채 숨졌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환자들이 사실상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거의 이제 방치되다시피 한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염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대남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청도 대남병원은요, 대남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앞서 횡령과 배임 그리고 리베이트 혐의 등으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온 구덕원의 후신입니다. 이 구덕원이라 하면 이제 과거 부산에서 설립이 됐는데 구덕병원 그리고 구덕실버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사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의료법인 대남의료재단의 운영자이자 구덕원의 대표 이사장이었던 김모 씨는 모두 17억여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실제 지난 2011년 김 전 이사장이 업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당시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이후에 김 전 이사장만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 여전히 이제 자금 회계 담당자 등 주요 간부들은 청도 대남병원에 재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재 대남의료재단의 이사장 오모 씨는 말씀드린 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설모 이사는 김 전 이사장의 모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김 전 이사장이 여전히 청도 대남병원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족벌 경영이란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오랜 기간 동안 파헤쳐온 관계자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익혀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병원을 그동안 운영했던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되어서 대남병원에도 이제 구덕원이 가졌던 그런 이제 인권유린 그리고 이제 횡령 그리고 각종 비리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구덕원은 현재 법인명을 바꾸고 김 전 이사장의 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적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또 이제 이런 투명하지 않은 운영이 환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실제 병원 안팎에서는 재단 측에서 이 자금을 빼돌리면서 환자들의 영양 섭취 부실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진료비나 입원비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이 돈이 횡령으로 이제 개인이 착복하거나 그리고 이제 개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자에게 들어갈 몫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급식이 나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의료의 질이 나빠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네. 병원 안에 공공의료시설인 보건소도 들어있고 뭔가 운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한눈에 보이긴 보입니다. 네,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현아 기자가 요즘 계속해서 신천지 관련 취재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신도들에게서 재산을 헌납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관련 소식이 처음 알려진 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요.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이제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김남희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김 씨가 신천지 포교와 연수원 건립 등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A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자금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신도들이 신천지의 재산을 헌납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이제 1심 판결문을 보냐면요. 그 임직원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고 이 A 회사는 신천지 신도들의 금전적 물적 지원으로 운영됐다라고 판결문에 판시가 됐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A 회사 직원들은 급여를 거의 받지 않거나 받은 급여를 다시 회사에 환원했고 신도들로부터 헌금이나 기부를 받아서 운영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방송 장비 등 물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제 신천지의 재산 헌납 사실을 지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그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신천지와 그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기부와 헌납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예. 사실은 정신적으로 지배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